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컬 예능 의학정보 채널 심내쇼의 황진호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굉장히 흥미로워하는데 잘 치료가 안 되는, 그리고 꼭 정형외과 의사만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속 시원하게 다 치료하지 못하는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한문으로 뼈골자에 마늘달자에 구멍공자, 그러니까 뼈에 구멍이 많은 병이죠. 골다공증의 질환의 한 80% 이상은 다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아주 꼿꼿하시죠. 근데 점점 꾸부정해지시다가 결국 저 마지막에 휠체어 탄 자세로 고생을 하시는 병.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한번 넘어져서 쓰러지면은 못 일어난다. 골다공증 때문에 못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골다공증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생긴 다음에 환자분들이 못 일어나시는 거죠. 솔직히 골다공증 골절에 의해서 고관절이 부러졌을 때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30%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아주 침묵의 질환이고 간과하고 있지만 잘 치료는 잘 안 되는. 자, 이상과 현실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잔디밭에서 저런 운동을 하면서 멋지게 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꼭 지팡이를 짚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허리가 구부정해 가지고 이상과 다른 현실의 삶을 사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성적표, 이해 못하는 골다공증, 무시당하는 골다공증, 까먹는 골다공증,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구독자의 마음에 팍팍 박히도록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골다공증 성적표를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드리는 설명 방법이거든요. 아니, 우리 자식들이 성적표를 받아와야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수정해 주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적표를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 일반 의사들도 잘 몰랐던 아주 숨은 꿀팁, 그리고 머리에 팍 박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성적표를 실제는 골밀도 검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본 미네랄 덴시티입니다.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정상이고 뭐 이런 부류가 많습니다. 근데 골다공증의 진단은 이 골밀도 검사가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골다공증이라 진단되기 때문에 이게 왜 성적표에 마이너스 2.5가 찍히게 되는지에 대해서를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든 누가 골다공증이 의심되니까 골밀도 검사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다공증 성적표를 받는 건데 지금 뒤에 보이는 이런 성적표를 받습니다. 이제 골다공증 검사는 보통은 두 군데에서 측정을 합니다. 하나는 척추, 하나는 대퇴골이라고 하는 고관절, 이 부위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가로를 선을 그으면 위에는 척추, 밑에는 고관절 성적표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크게 다시 이거를 세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보게 되실 텐데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각각 척추를 측정했다, 고관절을 측정했다는 표시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녹색, 노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이건 그냥 직관적인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까만 표시가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게 빨간색에 있으면 그냥 나 골다공증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녹색에 있으면 나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노란색에 있으면 당연히 이도저도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요 옆에 있는 것이 성적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T스코어하고 Z스코어라고 하는 부분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척추 성적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1, 2, 3으로 나눠놨습니다. 1번은 어느 부위를 측정했냐는 겁니다. 우리가 척추가 5개, 6개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에서부터 1번부터 4번까지만 측정을 합니다. 그 밑에 또 있는 값은 그것들의 평균 값을 구한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2개를 합쳐서 나눈 값입니다.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순열이니까 4 콤비네이션 2거든요. 그럼 6이죠. 그래서 6개의 값이 나와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T스코어를 보시게 됩니다.
Z스코어라는 거는 50세 미만의 남성과 그다음에 폐경전 여성에게 적용되는 스코어고요. T스코어는 그 폐경 후의 여자들한테 적용되는 스코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T스코어의 의미와 Z스코어의 의미는 원래 통계 분석의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레지던트 시험 볼 때 외웠던 건데요. T스코어는 앞에 T가 teen age입니다. age라고 생각하시면 10대, 20대 젊은 애들을 티네이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T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젊은 10대와 20대를 비교한 수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70세인데 내 T스코어가 얼마다라고 하는 얘기는 70대끼리 비교한 것이 아니라 10대, 20대의 정상 수치를 가진 사람과 비교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같은 70대끼리 비교해야지 왜 10대랑 비교하냐. 아니 그럼 10대랑 비교하면 당연히 수치가 낮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혈압 정상치를 젊은 정상인에 비교하지 연세 많으신 분들의 정상치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의 골밀도와 비교한 값이 T스코어다. 그럼 Z스코어는 뭐냐면 이것도 제가 외웠던 말인데요. 자기 나이대와 비교한 값입니다. 그래서 Z를 G 나이대와 비교했다. G 나이대와 비교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Z스코어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한 값이다. 그런데 폐경 후 여성분들이 다 80%의 골다공증을 호소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통상 우리가 T스코어를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 T스코어로 골다공증을 진단하면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보통은 우리가 진단 기준은 두 척추의 평균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밑에 6개 이게 두 척추를 구한 평균값이게 되겠고요. 그 경우에 밑에 보면 T스코어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평균값에서 가장 낮은 값이 바로 여러분들의 골다공증 척추 성적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3.7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골다공증의 진단은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진단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의 척추 성적표는 마이너스 3.7 T스코어를 매겼기 때문에 진단이 되시는 거죠. 고관절 성적표는 보통 이렇게 4개하고 토탈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넥, 워드, 트로칸터, 샤프트 값인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와드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저 부분은 저희가 생역학적으로 사람이 걸을 때 저 부분에는 스트레스가 가하지 않아지기 때문에 뼈가 원래부터가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저기를 측정하면 누구나 다 낮게 나옵니다, 값이.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빼고 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넥, 트로칸터, 셰프트 중에 가장 낮은 값을 저희가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셰프트도 필요가 없겠죠. 고관절에서만 측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넥하고 트로칸터 중에 낮은 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T스코어를 매기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척추와 고관절을 측정했고요. 직관적으로 빨간 데에 계시면 골다공증이시고 척추에서 10개의 값 중에 평균값을 구한 6개 중에 T스코어 중에 가장 낮은 값. 또 고관절 중에 2개의 값 중에 가장 낮은 값. 그래서 척추와 고관절 중 가장 낮은 값을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환자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 이하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3.7로 진단이 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5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데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이걸 아시는 의사분들 솔직히 적습니다. 이거를 마이너스 2.5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1000명, 2000명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시험을 보면은 평균값이 나오고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그 1000명의 사람들의 성적표를 쭉 늘어뜨리면은 종 모양의 배열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 모양이 0, 가운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2.5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즉 마이너스는 성적이 안 좋다는 뜻이죠. 그럼 플러스로 갈수록 성적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5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되시면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퍼센타일 1%, 2%, 3% 이렇게 매겼을 때 쭉 늘어뜨려 놓으면 평균값은 50%가 되고요. 성적이 제일 안 좋은 거는 1%에 속하는 거고 성적이 제일 좋은 거는 100%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늘여놓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평균에서 마이너스 2.5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1%보다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 꼴찌를 했다는 거죠. 꼴찌. 그거보다도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의 의미는 1% 미만 0.5%라고 해도 1000명 중 5등이고 0.3%라고 하면 1000명 중 3등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적표가 나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0이다. 그럼 여기거든요. 0.1%에 속하는 거니까 1000명 중 이미 꼴등입니다. 어떤 분은 마이너스 4.0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그거는 측정 불가의 레벨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쁜 거죠. 말도 못하게. 휴지를 드리기 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성적표를 해석하실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시는 겁니다. 성적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골밀도를 해석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티네이저 T스코어, Z 나이 때 T스코어 기억하셔야 되고 마이너스 2.5는 정말로 1000명 중에 여러분의 골다공증 수치가 꼴등이라는 뜻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자, 이 환자의 골다공증 수치는 얼마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훌륭한 답변을 남겨주신 분들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내쇼의 황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